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친구들 좀 그 친구를 답답해하면서 교우 관계가 활발하진 않았거든요. 똑같이 이제 저희 반 친구 중에 산이라는 친구는 전교에서 유명했던 친구였거든요. 약을 이미 복용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어떠한 실행도 잘 안 되는 친구였어서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 감정이 상하셔서 민원을 넣거나 실제로 뭐 반교체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3장 있는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사로서 ADHD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네. 강이랑 산이가 나오거든요. 두 네. 유형이 이제 다른데, 그 네. 친구들을 직접 가르쳐 보신 경험을 음.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해가 딱 별이가 진단받고 바로 그 다음 해 치료 시작한 그 해였는데 저희 반에 3월에 딱 그 ADHD 약을 복용하는 친구가 2명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친구가 주의력 결핍 우세형인 그 조용한 ADHD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워낙 조용하기도 하고 행동이 느린 친구여서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결정도 느리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친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활동을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어 수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이 다 끝나지를 않으니까 학습 부진으로 조금 이어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트러블이 있었던 건 아닌데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좀 그 친구를 답답해하면서 교우 관계가 활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교실에서 이렇게 희미해지는 느낌이 조금 드니까 교사로서는 좀 마음이 아팠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조용한 친구였던 반면에 똑같이 이제 저희 반 친구 중에 산이라는 친구는 전교에서 유명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주의력 결핍도 있고 과잉 행동 충동성까지 다 있는 친구였어가지고 약을 이미 복용을 하고 있었고 이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대치 용량을 먹고 있는 친구였어요. 음, 근데 그런데도 활동 개선이 전혀 안 되는 친구여서 그 음, 친구가 이제 아침 학교에 올 때부터 매일 물건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안 가져온 물건들이. 그래서 가방이 없는 날도 있고, 그래서 실내화가 없는 날도 있고, 그래서 필통이 없는 날도 있고. 근데 없는 걸 저한테 없다고 말하면 다행인데, 없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날은 ADHD인데요? 그쵸. 그 친구가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학교에 왔는데 실내화도 없었어요. 맨발로인데 그 맨발로 교실에 들어와서는 가방만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그냥 멍하니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가까이 가서 가방을 내려라, 뭐 책을 펴라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떠한 실행도 잘 안 되는 친구였어서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산이 같은 네, 친구가 교실에 있을 때, 그 과잉행동 충동 ADHD 친구가 어쨌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네.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사의 마음이나 아니면 교사의 어려움, 이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진짜 이 친구가 교실에 있으면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다행히 이 친구는 4학년 때여서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손으로 총 쏘기? 가상의 공간에서 손으로 총을 쏜다거나 지우개를 계속 돌린다거나 네. 계속 중얼중얼거린다거나 주변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중얼거리고 부산하게 막 몸을 움직이니까.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공부 안 하는 거야 뭐 괜찮다라고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관리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친구라서 음, 분 앉아 있었으면 이제 이 친구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거죠. 이제 저, 그러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까지 막 왕복으로 달리기를 복도에서 한다거나 아니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랑 레슬링을 하고 몸싸움을 한다거나 막 축구를 한다거나 몸을 어쩔 줄을 모르는 친구였어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이 친구가 너무 힘들었을 거니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게 하고 싶은데 이 친구를 보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문제였다고. 이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동조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서로 이거를 자극이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사 입장에서 이걸 중재하다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부분이실 거예요. 안전 문제나 친구들끼리 다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만약에 산이 같은 친구가 진단을 안 받았어요. 또는 진단을 받았는데 선생님께 말을 안 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ADHD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잖아요. 교사 맞아요. 입장에서. 저희가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선뜻 음, ADHD가 의심됩니다.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부모님들께 초등교사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든지 음. 아니면 반감을 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이게 저희 학교에서도 실제로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말을 해야 민원을 받지 않을까, 오해를 받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요. 다 아는 사실이고, 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은 말을 아끼세요. 왜냐하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가 학부모님 감정이 상하셔서 민원을 넣거나 실제로 뭐 반교체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변에서 사실 보면 선생님도 사람인데 말하고 싶지 않죠, 사실은. 그런 아무 말 안 위험을. 하면 아무 일도 안 맞아요. 일어나니까. 그냥 1년 내가 참지 뭐. 그냥 모른 척 맞아요. 넘어가자. 네.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냥 수업 시간에 본인만 산만하고 공부를 좀 못하고 이런 문제로 지나간다. 그러면 선생님만 좀 참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을 때린다거나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질러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방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그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민원을 넣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선생님 하세요. 탓으로. 네. 음. 선생님이 무능해서 아이가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는 거야. 왜 음. 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돼요.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음. 저는 부모님들께서 혹시 선생님께 그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전화를 받으셨다면 진짜로 수백 번 고민하시고 참고 참다가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공감합니다. 기분 나쁘게 진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쵸. 사실은 선생님도 도움을 주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조금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우리 아이를 하루 종일 관찰해 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선생님께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습적으로는 어떤지, 친구들이랑 사회관계는 어떤지, 그다음에 집중력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집에서 어떤 것들을 연습하면 되는지도 좀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이런 것들도 좀 부탁드려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대부분은 도와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어머님들 한 마음으로 아이를 좀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부모님께는 되게 감사하잖아요. 아이는, 고맙죠. 아이는 늘 성장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협력 관계가 되니까.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도 더 예쁘게 보이고. 맞아요. 그런데 너무 방어적이시거나 오히려 선생님의 능력을 탓한다든지 학교 탓을 음, 하시면 사실 미움만 쌓이고 해결은 안 되고 아이는 이미 맞아요. 교실 안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문제가 조금 더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학년에 또 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반복되는 맞아요. 공감합니다.